자, 야당 소식도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사퇴론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는데 이제 평당원들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오늘 1위 소식이고요. 자, 벼랑 끝에서 문재인 대표가 손을 내밀었죠. 내밀었는데 그 손 누가 잡을지, 혁신위원장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 또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국 교수, 서울대 조국 교수가 드디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혁신위원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조국 교수 어떤 사람인지 또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이남희 팀장이 먼저 오늘 떼줘야 될 텐데, 자, 일단 평당원들도 문 대표 나가라 이렇게 했나 보죠? 맞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국 당원연대 소속의 오늘 그 당원 한 10여 명이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 모여서 오전 11시부터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에는 바로 4.19 재보궐선거 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문재인 대표 지도부 체제, 지도부 모두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면서 오늘 시위를 펼쳤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예. 4.19 보궐선거 참패 책임지고 문재인 지도부 총사퇴하라. 이런 현수막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 당원연대 당원들이 한 달 동안 시위를 벌이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당원과 국민께 지금 사죄 한마디 없고 설명 한 번 없습니다. 그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실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전국 평당원 협의회는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대외 투쟁을 선언하고자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남희 팀장.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원들인데 대표에 대해서 대표란 직함도 안 붙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일단 재보선 패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 의식에 대해서 표명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가장 문제 삼고 있고요. 이 전국 당원연대 소속 당원들은 그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임시 당대회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시 당대회 열어서 새 지도부 뽑아야 된다. 서명까지 받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시위 현장에 나섰던 분 중에 박명현 새정치민주연합 전 재외동포 상설위원장을 전화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당사 앞에서 문 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시위를 하셨던데 일단 구체적인 이유, 핵심적인 이유만 좀 짧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7월 3일, 30일 재보선에서 선거에서 그때 우리 당대표가 안철수 김한길 당대표님이 계시죠. 그때 7대4로 졌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들이 사퇴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4.19 재보선 참패는 더군다나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에서까지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당대표의 당원들에 대한 무슨 답변 내지는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말이 있으셔야 하는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표님 참 개인 존경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작년 2월 8일 전당대회 때 꼭 이기는 선거, 승리하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당원들하고. 네, 그런 약속이 안 지켜졌다. 그러고는 좀 참패를 했어요. 예. 네. 자,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면 차량에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럼 차량까지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 계속 시위를 이어나가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문 대표가 물러날 때까지 시위가 계속되는 건가요? 그 대표님께서 결단을 내리시면은 저희들은 바로 철수할 거고요. 예. 저희가 영등포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달 했어요. 한 달이요? 예. 그래서 차량을 준비한 거죠. 예. 계속 릴레이식으로 저희들은 거기서 집회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일단 친노계와 비노계가 지금 공천권을 갖고 다툰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런 시위가 비노계 정치인들과 또 교감을 갖고 진행되는 건 아닌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저는 저희 당이 친노고 비노고 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자기들 국회의원들 130명이 하는 얘기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들을 다시 한번 끌어들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려면 이번에 책임지는 정당, 그다음에 그런 걸 당대표가 보여주셔야만이 저희 돌아서는 민심도 돌아오고 저희 당원들도 다시 민주당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대표님 제발 이번에 이렇게 참패하셨으니까 물러나시고 그다음에 대표님은 원래 대선 주자 아니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그 요구사항이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또 지금 현 대표님 문재인 대표님께서도 좋은 결과로 나중에 예. 대선까지 갈 수 있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박명현 위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원 논설위원. 네. 자, 일단은 시위 평당원들이 저렇게 계속 한다는 거, 뭐 이렇게 많은 수인지 아닌지 그 부분은 아직 좀 불투명한데 압박은 상당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천 당의 총선이나 이런 선거를 앞둔 시기에 어떤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몰려와서 중앙당 지도부를 성토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어떤 평상시 아직도 총선이 멀찍이 남은 시점에 당원들이 그것도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이러한 것은 사실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고 대개는 당이 깨지거나 어떤 당내에 심한 분란이 시작될 때 어떤 하나의 안 좋은 좀 징후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런 형태인데 이것은 정상적인 그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서 당의 그 정상적인 대의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대화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표가 되고 나서 이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국민을 보는 정치가 아니다. 본인이 대권 행보만 하지 강한 야당, 대안 있는 대안 정당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 이 청와대 혹은 여당을 향해서 목소리만 많이 내고 큰 목소리만 많이 낸다고 해서 그게 대안 있는 정당은 아니거든요. 강한 야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대안을 갖추는 대안 있는 대안 정당이라야만 국민의 지지를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인데 이러니까 늘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개파 싸움만 하는 것으로 늘 비치는 거예요. 그래 평당원이 보기에는 그런 데 대한 불만이 계속 쌓이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예. 자, 리더십 문제. 아마,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기 전까지 계속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문재인 대표가 그런 답을 줄지, 그 부분은 좀 불투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표, 그제 광주를 내려갔다 어제 올라왔죠. 그제 광주에 갔다가 누군가를 밤에 단독으로 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게 좀 의아하게 저는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남희 팀장? 일단은 문재인 대표가 5.18 기념식 참석하기 전날, 그러니까 5.17도 전야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광주를 하루 전날 내려갔고요. 바로 5월 17일 일요일 밤에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요청으로 만나게 된 건데 천정배 의원하고는 제가 어젯밤에 통화를 했어요. 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예. 자꾸 의미부여를 하지 말라. 광주까지 와서 한번 보자고 하는데 내가 거절하기면 굉장히 예의가 없지 않느냐. 정말 정치적인 의미로 부여할 말은 안 나왔다. 예. 뭐 신당 창당 얘기, 뭐 다시 돌아와 달라는 얘기, 뭐 이런 얘기 나눈 것은 아니고. 아니, 그런 얘기도 안 할 거면서 왜 만났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계속 어떤 접촉면을 넓혀가겠다. 또 예. 광주에 왔기 때문에 이제 천정배 의원과도 좋은 계속 관계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만난 것이다 하면서 의미 부여를 하지 말라고 천 의원이 저에게 여러 번 당부를 했습니다. 아, 오늘 직접 통화를 하는데 그런 어제 얘기를 밤에 했군요. 제가 그 통화를 예.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1시간도 채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 문재인 대표로서는 이 호남에 가서 이번에 일종의 봉변 비슷한 그런 장면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죠. 이 전야제에서 험한 말도 듣고 이 길도 몇 번 가로막히고 문재인 대표는 당연히 친정배 의원을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 모습을 호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삼고초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정배 의원을 꼭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천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권은혜 의원이 당선됐을 때 네. 그때도 경선하지 않고 전략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천 의원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안의 분위기는 이 건물 들어오면 또 하나 경쟁자만 늘어나는 거니까 배제하자.
솔직히 말해서 속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천 의원을 경선으로 후보를 안 만들고 중진들은 쉬운 곳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명분으로 천 의원을 배제를 하고 권은희 의원에게 일종의 전략공천을 줬거든요. 보수 쪽에서 그렇게 수많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전략공천을 줬는데 이번에는 탈당을 해서 당선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호남 민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문재인 대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로서는 상고 처리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호남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천 의원은 거기에 저는 당했다고 봅니다. 당했다. 자, 이남희 팀장,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호남을 위해서 어쨌든 진정성을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단둘이 만난 내용, 천 의원 쪽에서 흘린 건가요? 아니면 문 대표 쪽에서 흘린 건가요? 일단은 문재인 대표 측에서도 좀 알려줬고 사실은요 5월 17일 기자들이 다 따라 내려갔습니다. 광주로. 근데 그 당시에는 만남이 있었는지 기자들이 아무도 몰랐다가 이틀 뒤에,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요. 하루 지나서 뒤늦게 밝혀진 거예요. 천 의원도 문 의원 측에서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라고 얘기는 그렇군요. 했습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 언론에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온 건 아닌가 싶은데, 자, 문재인 대표 오늘 이에 대해서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천정배 의원 일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그냥 만나서 기계 없이 이 대화를 나눴고요. 뭐 광주, 전남의 민심들 많이 말씀들 해주셔서 그런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리고 또 우리 당이 아주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조언들 그렇게 들었어요. 자, 뭐 강도 높은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제 남의 당이 된 건데 남의 당에 대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수홍 논술위원. 지금 뭐 문재인 대표로서는 지금 당내에 있는 주승용 최고위원부터 당장 그 사퇴 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고 다른 그 비노 의원들과도 현재 말하자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천정배 의원을 만나가지고 무슨 뭐 같이 손잡고 잘해보자라고 전혀 기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 이유는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대표는 사퇴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장 통합을 위해서 가장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는 의미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작 좀 열심히 저렇게 했다면 사실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본인이 저런 부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앞으로는 내가 저런 부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에서 저런 정치적 행동들이 나온 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관심이 가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야권의 잠재적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는 안희정 충남지사. 과거에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조금 달라진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의 현재 마지는 당 대표이신이 마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전당대회에 따라서 당대표가 최고위원을 선출했으면 그 논의 틀대로 해서 논의를 해 나가야 합니다. 당원 질서를 갖다가 너무 쉽게 바꾸려고 하면 또 당도 혼란에 빠집니다. 이남희 팀장, 며칠 전에 비해서 지금 논리가 확 달라졌어요. 일단은 문재인 대표 사퇴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당내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고요. 문재인 대표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며칠 전 안희정 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는 문 대표 리더십의 부족과 또 비주류 진영을 동시에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 글을 좀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희정 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지금 이렇게 당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솔로몬 재판의 아기 배를 갈라서라도 자기의 몫은 챙기려는 모습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문재인 대표나 친노 그리고 또 비노, 비주류 진영을 동시에 싸잡아서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문재인 대표 편을 좀 더 들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북 16일에 올린 걸 보면 마지가 보이지 않고 마지가 보이지 않고 리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문재인 대표를 리더로서 인정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의 표현인 것 같은데 오늘은 마지 중심으로 당이 다시 돌아가야 된다. 뭉쳐야 된다. 뭔가 달라진 거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었던 이유, 기류. 이남희 팀장이 야당 내에서 취재한 부분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문재인 대표 리더십이 흔들리면서 최근에
야권 차기 관심이 대선 좀 주자 많았죠. 지지율도 문재인 대표가 조금씩 하락 추세고요. 안희정 지사는 또 오르는 추세입니다. 예. 이런 당내 갈등 속에서 바로 차기 친노 그룹의 차기 주자로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당내 혼란 속에서 안희정 지사가 어떤 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해야겠다. 이런 포지셔닝을 확실하게 잡자는 측면에서 조금 더 문재인 대표 어떤 그 편을 들면서 어떤 예.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남희 팀장이 좀 이유를 설명을 해줬는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네. 이 마지가 보이지 않다라는 말 이거 굉장히 좀 센 말이거든요. 같은 친노 진영에서 한 말치고는 네. 문재인의 내가 한번 대안이 돼보겠다 이런 계산이 깔리지 않았느냐라는 해석까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달라진 이 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16일 그 마치 양쪽을 다 비판하는 것 같이 할 때는 예. 말하자면 대표는 대표답게 처신하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비노들도 그렇게 어떤 그 불난집에 튀밥 줬듯이 자기 거 챙기려는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양쪽을 다 비판했는데 정작 그 최근 며칠 사이에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친노와 비노의 지지자들도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심하게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최근에 이제 전차적으로 그 문 대표에 대한 결사옹위가 당 밖으로도 이른바 그 전통적인 친노의 결집 그리고 정청래 의원에 대한 말하자면 보호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본인은 어쨌든 친노의 사실은 원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포지셔닝이 마치 그 문재인을 쫓아내는데 이렇게 가세하는 경우가 되면 본인이 앞으로 지지를 기반할 수 있는 맞아요 승계할 수 있는 그 대안으로서 이미 친노들에게 지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아마도 위기의식이 좀 작동하지 않았을까. 그 전략적 판단도 네. 들어있지 않을까. 네, 네. 아주 설명을 지금 잘 해주셨는데 지금 방금 전에 박성원 논설위원도 이 정청래 최고위원 언급을 했습니다. 내일 이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내일 결론이 나는데 지금 난립니다. 징계를 하지 말아라라는 사람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내일 결론이 날 텐데 이남희 팀장, 네. 분위기가 어때요? 실제로 이런 얘기들, 야권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결정을 할 때 영향을 좀 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강창일 그 윤리심판원장은 뭐 여러 가지 여론들 감안해서 근데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여론들은 감안하겠지만은 잘 예. 논의를 해서 결정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강창일 의원 참 머리가 지금 아플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히 그 신기남 의원이 처음으로 트위터에 어떤 정청래 최고위원 감싸기에 나선 이후 당내 동정론이 조금씩 커지는 건 사실이고요. 또 정봉주 전 의원이나 김용미 씨나 또 외가까지 이제 정청래 구하기에 나서서 무슨 정청래 어벤져스다 뭐 이런 지금 패러디까지 도는 것들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 예. 보시기에는 내일 결론 어떻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시는지요? 지금 문재인 대표 사퇴론이나 정청래 의원 징계론이나 네. 뭐 분당론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걸 이 새정치민주연합 그룹 안에서 대하는 것은 다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그 전남까지 주승용 의원까지 찾아가서 사과를 했다 하지만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극소수란 말이에요. 이래서 만약에 내일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뭐 그냥 경고 정도로 만약에 끝난다면 주승용 의원부터 이 문제를 받아들이겠습니까? 호남 의원들이 더 많이 들썩거리겠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좀 냉정하게 대해야 되지 않느냐 예.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남희 팀장, 예. 네. 박기춘 의원도 정청래 의원을 감싸는 듯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게, 왜냐하면 친노는 친노 아니잖아요. 성향이 아니라 박지원 의원과 매우 예. 가까운 그 분류하자면 비노 쪽에 가까운데요. 박기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징계 사태를 보면 제1야당이 마녀 사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하나를 정청래 의원만 재물 삼지 말라. 예. 근데 이거는 어떤 정의원 막말을 감싼다기보다는요. 정청래 의원 징계를 앞세워서 문재인 대표 책임론 물타기 하지 말라. 아, 그렇군요. 이런 쪽에 그러니까 감싸는 게 아니라 네. 정청래로 모든 거를 다 덮어서 덮으려고 하지 마라. 문재인 대표 책임론을 희석시키려고 하지 말라. 그런 예.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신기남 의원이나 김광진 의원이 탄원서 제출한 것과는 조금 더 결이 별개의, 다르네요. 예, 결이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예.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주승용 최고위원한테 막말을 했잖아요. 네. 공갈 치지 마라 이런 식의. 그랬는데 주승용 최고위원은 왜 또 윤리심판원에 회부가 된 거예요? 오늘 또 전남의 평당원이라는 분들이 보도자료를 내고 주승용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 예. 저도 이게 왜 그렇지 이해가 좀 가지 않아서 읽어봤는데 보도자료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가 친노 패권주의 때문에 졌다라는 어떤 검증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당의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왜 최고위원직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했는데요. 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뭐 당 일각에서는 좀 친노 성향 당원들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마 친노 성향 당원들 하고 뭐 어떤 생각이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데. 지금 보면은요, 또 조경태 의원을 제명하겠다라는 또 당원들의 움직임도 있고요. 또 네. 조경태 의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또 문재인 대표 제명하자는 당원들도 있다. 큰일 났네요. 이거 다 그러니까 지금 제명되면 뭐 어떻게 하려고. 당원들끼리도 지금 서로 성향이 달라서 이걸 어찌 봐야 하는지 저도 참. 이 정부와 여당을 가장 매섭게 네. 그리고 정당한 논리로 비판하고 견제해야 되는 역할, 그게 바로 제1야당의 역할인데 정말 국민이 이 제1야당을 걱정하고 다 서로 제명하겠다고 난리니 이 당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짧게 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예.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해야 될 쪽은 주승용 의원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그 야당 더 크게 보면 우리 정치계 전체의 품격을 떨어뜨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국민을 향해서 사과 말씀을 드려야만 됩니다. 국민을 예, 향해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정말 고개를 숙이고 다시는 이런 막말 플레이들을 안 하겠다. 지금까지 난 막말을 많이 해왔는데 네. 앞으로는 막말을 하지 않고 말 조심을 좀 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런 막말들을 한 책임, 그에 대해서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신데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지금 중요한 게 혁신위를 이제 띄우고 있어요. 혁신위, 근데 누가 맡느냐? 근데 뭐 나는 안 맡겠다 하는 사람들을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맞습니다. 관심이 안철수 전 대표인데 지금 맡을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대표가 만났는지 아니면 곧 만날 예정인지 지금 저희 기자들이 취재 중이거든요. 예. 지금 안철수 의원을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검토한다라는 게 오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또 안철수 의원 측 관계자도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다면 고민한다는 생각이지만 들러리 설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안철수 의원 오늘 저도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 결국은 만나서 그러니까 얘기 진정성 그리고 어느 정도 권한을 줄지 권한을 줄 것이냐 이거를 들어보고. 보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곧 만날 예정일 수도 있고요. 지금 예. 오늘 지금 단판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두 분이 어디 지금- 같이 만나면서 이 네. 뉴스톱 10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왜 문재인 대표 측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제의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뭐 당이 이 상황에서 인재들이 뭐 오겠냐, 나 할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번 건은 좀 하려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 네. 다른 생각을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은 말 그대로 어떤 당이 장사가 안 되는 그 집에 점포 열어놔봐야 손님 안 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지금 아무런 당의 지금 혁신기구라는 것도 그 이후에 나온 발상이고 예. 그 전에 아무것도 말하자면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 없이 덜렁 인재영입위원장 하나 맡아달라? 이거는 누가 봐도 장사 안 되는데 와서 점포해서 손님 끌으라? 못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혁신기구라는 걸 어쨌든 던져놨는데 이것이 단순히 그 혁신기구를 들러리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권을 위임해서 당의 전반적인 완전히 새로 나는 걸 정권을 준다면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당내 당으로 이른바 안철수식 새 정치를 통해서 뭔가 존재감을 확인해 보겠다. 이런 예. 계산을 현재 하면서 그런 계산이 상황을 있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저도 뭐 이제 국회에서 안철수 의원을 이제 마크맨을 하면서 1년 지켜봤는데 저는 의문인 게 지금 안철수, 김한길 그 공동대표에서 물러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대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친노 의원들이, 소위 말하는 친노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에게 엄청나게 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하는 일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억하는 그 전남에 있는 이윤석 의원은 의원총회 앞에서 안철수 의원 면전에서 당대표를 물러나라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예. 과연 근데 안철수 대표가 혁신위원장을 지금 뭐가 급하신지 모르지만 받았다고 해도 과연 안철수 대표에게 그 혁신위원장이라는 자리 자체가 자신이 원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설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 예. 믿을 수가 없어요. 앉혀놓고 또 흔들 수 있다. 예. 네. 그렇죠? 예. 방금 황 기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네. 이 지금 비노계 중에서 안철수 의원은 호남 세력이 아닙니다. 부산 사람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 독자 세력을 가지고 옛날에 김한길 대표와 함께 그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밀실에서 두 분이 당을 합치기로 했거든요. 이 문제는 그 문재인 대표는 왜 이 혁신위를 만들어서 안철수 의원에게 줬으면 하는가 하면 사실은 그러면 자기와 잠재적 대권 경쟁을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에게 어떻게 커다란 권한을 줘가지고 혁신위원장을 맡겨놓으면 자기가 많은 권한을 내리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네. 패권주의라는 오명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러니까 경쟁자한테 예. 모든 걸 남겨줬으니까. 예, 또 하나 이익은 뭔가 하면 예. 비노계 호남 세력들에게 당을 흔들 명분을 안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 권한을 많이 예. 남겨줬으니까 그래서 나를 흔들지 안철수 마라. 위원장 이 문제에 이제 솔깃해진 건데 이미 지금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 이 말이 혁신이지 혁신에 대한 이라면서 혁신 아니라면서 많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 인터넷 정당을 만든다라든지 모바일을 강화한다라든지 이런 쪽이거든요. 그럼 그건 전부 다 뭔가 하면 친노를 위한 거예요. 네. 이 호남 세력이나 비노가 보기에는 친노를 위한 것이니까 과연 그런 혁신위가 성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 말고도 이 혁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조국 교수인데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혁신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또 20대 공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야당의 현역 교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45% 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호남 경우에 있어서는 25%에 머물렀습니다. 호남 민심들은 새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바라고 있는 상태인데 한 40% 정도는 적어도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 4선 이상의 중진급들은 상당 부분들은 스스로 물러나 주시는 게 맞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일단 물갈이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지금 40% 물갈이 이런 거 뭐 가능한 얘기인지 야당에서 지금 의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야? 뭐 이렇게 깜짝 놀랄 그런 얘기이기도 하겠습니다. 그 현역 의원을 뭐 40%를 물갈이하든 50%를 물갈이하든 사실 그걸 목표 세워놓고 실제로 내년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스스로가 예를 들어 친노 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빼놓고 어떤 그 힘없는 예를 들어서 비주류 쪽에서 대거 물갈이를 한다든지 또는 친노 중에서도 뭐 충성도가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물갈이 한다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과연 이러한 대대적인 자기 변화를 할 때 과연 본인이 대표부터가 어떤 특권을 내려놓고 정말 당원들에 의해서 뽑히는 이런 체제로 완전히 손을 놓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과연 확신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조국 교수의 저 안은 상당히 문재인 대표 구하기에 문재인 어떻게 대표 보면 구하기에. 문재인 대표가 마치 저런 어떤 대대적인 물갈이 정면 돌파를 통해서 어떤 계파에 상관없이 당을 혁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밖에서의 하나의 제공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당내의 변화 효과는 회의적입니다. 자, 그러면 조국 교수가 이야기를 또 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표 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박성원 논설위원의 해설이 왜 정확한지 아마 생각이 되실 텐데요. 지금부터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사퇴하는 건 좀 무책임한 것 같아. 그리고 물러가는 문제는 자신이 혁신을 약속하고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물러가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준다면 그리고 그러한 혁신 내용에 동의한다면 제가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개파의 이익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저보고 얼굴마다만 하라 그런다면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이남 팀장 보면 시청자 질문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야겠네요. 시청자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국 교수 지금까지 현실 정치에 계속 관여하다시피 했는데 제대로 정치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교수로서 후학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양손에 떡을 쥘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그 피해는 학생이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전원책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교수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선거 때마다 이제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심지어 찬조 연설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교수들이 계시네요. 정치 참여는 좀 제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학습군은 정말 존중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사 자기의 정치적 어떤 그 성향을 드러내고 그것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균형 감각은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예.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로서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국립대학교 교수이지 않습니까? 뭐 사립대학교 교수 아니고 국립대학교 교수는 사실상 그 공무원에 준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학생의 등록금으로 봉급을 받는 그런 그 국립대학교 교수라면 최소한 그 정치적 어떤 의사표시를 할 때 균형 감각을 좀 갖추고 학생들의 학습권만은 침해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예. 강의 하나만은 성실하게 하면서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시할 수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희 팀장. 네. 이 지난 대선 때 이제 조국 교수가 들고 있던 뭐라고 썼네요. 본인이 직접 여기다 써서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조국 교수는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지지를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예. 이렇게 썼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아니고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에. 예. 라고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 그리워하는 분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네. 자, 어쨌든 이게 좀 교수니까 네. 사실 교수의 어느 정도 학생들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키면서 이렇게 현실 정치에 발을 담그면 좋겠다는 의견. 네.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 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이 왜 댓글 논란이 있을 때 그 여직원의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주소를 트위터에 공개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조국 교수는 법학 교수잖아요. 예. 그것도 형법학 교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런 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에다가 그 직업을 한 국정원 직업 문장공고 대치 중인데 어느 동에 어디다 오피스텔 어디라면서 아주 정확한 주소까지 공개를 해서 개인정보를 이렇게 그 트위터에 유출하는 잘못을 저질렀죠. 전원책 변호사님 저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있어 그렇고요. 저는 오늘 그 이석현 의원이 한 말에 솔직히 공감합니다. 제가 조국 교수를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조국 교수를 갖고 혁신위원장 소리가 나오니까 무민의 의사론을 펼쳤어요. 예. 이 정치를 정말 알고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이라든가 그리고 그 성격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정책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 당이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알고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아는 당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그 혁신을 하고 계획을 해야지 당외에 있는 교수들이 들어가서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혁신한다고 해서 그게 쉽게 승복이 되고 제대로 혁신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예. 과거에 선거운동 할 때 문재인 대표 선거운동을 아주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입김보다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게 결과적으로 대선에 악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과거의 발언들 얼마나 수위가 높았는지 저희가 한번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몇십 년 전으로 후퇴해버렸습니다. 독재 정권 행태가 부활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던 민간인 불법 사찰이 되살아났습니다. 인간 문재인을 처음 만난 것은 인권 변호사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낡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하고 사심이나 무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중, 절제, 원칙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아까 지적하신 대로 결국에는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혁신위원장으로 영입을 한다면 결국에는 자신의 체제를 좀 공고히 하는데 조국 교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저는 문 대표로서는 혁신위원장으로 굉장히 유효한 카드일 수 있다라고 예. 보는데요. 학생의 입장에서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교수가 현실에 발언을 할 수는 있지만 현실의 어떤 개개 문제 말하자면 지도 교수 역할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저렇게 하려면 차라리 교수직을 던지고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책임지고 어떤 그의 국민의 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보다 명실히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서울대 학생회 학생들이 쓰는 그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정치를 할 거면 나가서 하고 연구를 하고 교수를 할 거면 제대로 가르쳐라.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국 교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런 선택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당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